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드릴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48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에서 용을 타고 맥기를 찾는 법하고 맥기를 찾아서 혀를 찾아요. 그래서 혀를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감, 개의 용인 용에서는 어떻게 혀를 맺고 박진, 개의 용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곳에다 혀를 맺고 혈은 혈인데 어떤 사람이 나온다, 어떤 불구자가 나온 뒤에 또 어떤 발복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묘지를 쓰고 꼽추가 나와요. 그래야 발복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장흥군 유치면을 가면은 용발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용반리 그래요. 그런데 발리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기역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대혈이에요. 엄청나게 큰 대혈인데 호승예불이라는 혈로 맺어졌는데 거기가 산 명칭 글자 그대로 기역산이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설명드리냐 하면은 혀를 맺으려고 들어오는 맥기가 혈처에 들어오면서 기역자로 탁 꺾어져서 들어오면은 롱아자가 나오고 곱추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 자손이 나와야만이 그 뒤에 발복을 크게 합니다. 재상이 몇 대나 나오는 그런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사시려면은 장흥군 부산면 내알리를 가면은 대학자 집안이 계세요. 김태자 경자 어르신이 계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사실은 그분에게서 이 사서삼경을 제가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스승님도 많지만은, 그래서 2년여 동안을 그곳에 있어서 스승님하고 산을 많이 갔어요. 그 스승님의 윗대 조상 묘지예요. 그것이 부산면에 있는 기역산에가 호승예불이라는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 지금도 눈에 선하고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산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가지고 백회혈에다 맺었어요, 혈이. 그러니까 산상 봉우리죠. 결록을 보면은 맥기가 승천해가지고 백회에다가 혈을 맺었구나 그러죠. 올라가기도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사방팔방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단험이라 하면은 맥기가 기역자로 탁 꺾어져서 올라갔어요. 후손들이 다 잘 됐거든요. 검사도 몇 분 나왔고 아주 훌륭한 장관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문무겸전해 가지고 대대손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면 내알리 가서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혈도 불구자가 나와야만이 혈이 발복하는 묘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맥기가 목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수려하게 정체의 탐낭 목성에서 용이 내려와 가지고 화성체로 와서 들어와서 기역자, 이것이 토성체입니다. 목생화 하생토 해가지고 혈처를 생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기역자가 좋은 것이 아니다. 맥기가 조금 굴러가지고 다른 맥기로 들어왔으면은 입수가 그런 험이 없이 잘 될 것이지만은, 안타깝게도 맥기가 기역자 맥으로 곡청맥으로 돌아가지고 간간히 불구자 하나씩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28살 때 그 스승님 따라서 사서삼경을 2년 동안을 배우고 그랬는데요.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한 분이 곱추에다가 벙어리가 나왔어요. 그 뒤로 우리 스승님의 사촌 동생이 장관을 법무부 장관도 하고 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태정 씨라고, 그 묘자리가 바로 호승예불이라는 대혈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내알리 뒤에 비안낙지 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데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되셨겠죠. 대대로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맥이 이렇게 다 꺾어져 가지고 다시 꺾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상입니다. 내려온 것 같지만은 산상이에요. 이 산은 뒤에 있고, 그래서 이 산이 받쳐주는데, 자청령 505가 받쳐주는데, 안타깝게도 기역자라는 곡청맥 때문에 불구자가 간간히 하나씩 나온다 하더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에 가서 딱 곡청맥이면 여기는 불구자가 나와야 됩니다. 곱추가 나와야 발복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강의를 드립니다. 묘지를 쓰고 가부들이 간간히 나온다. 왜 가부들이 간간히 나오느냐? 이 가부들이 나오는 것은 청룡과 배고 사이에서 청룡이 허해서 함해가지고 절단돼요. 끊어진 것 같이 보이죠? 이것에서 혈체로 바람이 끊어진 것으로 간간히 들어가는데, 이 청룡이 가다가 팍 들어가 가지고 솟구쳐요. 운이 여기 먹을 때에 누굽니까? 장남이 일찍이 죽어 가지고 가부가 나와서 집안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룡이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실처럼 푹 들어가요. 그래서 푹 들어가 가지고 가느다란 실처럼 만들어 놓고 푹 일어서요. 이 들어가는 곳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혈철을 쏘고 들어와요. 이러면은 혈이라 발복은 많이 해요. 대혈이니 혈인데, 이것도 영은 거의 혈이라 해가지고 대혈입니다. 용은 병어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묘입수를 해 가지고 파는 유파를 하고 자방에 이게 흉해요. 그래서 묘성이 살기를 타나 가지고 관성으로 변했어요. 관살로. 관살이 배고 청룡에 있는 실같이 맺어진 것을 쳐버립니다. 바람이 또 혈철을 뚫고, 예를 들어 3품 이상의 벼슬을 낳치는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간간히 장남이 일찍 죽어가지고 자손은 두고 죽습니다. 실처럼 이어졌어요. 이어졌기 때문에 절선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자손을 낳고 장남이 죽으면 현명한 며느리가 자식을 아주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특이하죠? 이런 것을 알아야 이 묘지는 산에 가서 여기를 들어가서 감평을 해요. 자손을 낳아서 일찍 죽어버리고 그 자손을 키워가지고 자손들이 많이 번창을 하면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발복을 하기 때문에 대대로 문과 무과가 함께 일어나면서 발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딱 가서 먼저 칭찬을 해줘야죠. 칭찬받을 어머니잖아요. 홀로 자식을 키워가지고 대대로 잘때끔 자손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현모양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현모는 양처는 못하겠죠. 그래서 현모가 나오는 어진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손 가부가 되어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이 대대로 잘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어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묘입수를 해서 유파를 하는데, 이 자방에 있는 산봉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이해요. 그래서 오선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선이 안산이더라. 그래서 가부가 낳은 자손이, 그 자손이 다섯을 낳는데, 다섯이 다 벼슬 자리에 높이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감용 하면은요, 클 것자예요. 클 것자. 감용이다. 이 용이 넓적하고 크게 내려오는데 감용이더라. 그것이 감용이라는 것은 산이 수성체로 이루어졌어도 중앙으로 맥은 용은 나왔어요. 이게 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용이 중앙으로 나왔어도
송은 없고 영만 있어요. 송은 없고 영만 있는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얼마나 넓습니까? 번번하면서 가운데가 함하면서 함하다는 가운데가 납작하면서 겁나게 넓은데 양쪽은 살짝 솟아요. 이게 그 감룡의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그 감룡이 오면서 또다시 사마체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사마체를 만들고 나와도 또다시 너무 넓어서 이런 곳에서는요, 혈이 안 맺습니다. 이 중간에서는 절대 혈이 맺을 수가 없어요. 넓어버리니까 맺으면 어떻습니까? 혈이 있으면 그 속에 물들어요. 맺기법에 그러죠. 용이 넓고 맺기가 질펀에 넓으니까 혈처에 물이 들 것이다. 이거 그러죠. 맺기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으면은 사람이 미련해요. 고집이 세고 가늘고 굴곡을 해야 되는데 넓적하고 질펀해가지고 반드시 내려와가지고 내려가도 넓고 올라와도 넓고 봉우리는 아름답고 봉우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성체로 일어나서 혀를 맺는데 용은 음룡이면서도 소음룡이에요. 용이 음룡. 넓으니까 재주를 못 보래요. 그래서 음룡이라 그래요. 아주 수척한 것도 음이고 음룡이고 넓적이 반반이가도 음룡이고 음룡이면서 소음룡이더라. 태정사축의 용이더라. 또 그 감캐의 용은 여기서 나가는 3개의 용이 나가요. 그래서 3, 8은 24, 8개의 용이니까 3개가 나간 뒤 살룡하고 왕룡하고 영룡이 여기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가서 큰 곳에 더 여기보다도 더 대혈로 맺어집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원칙은 여기가 더 대혈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 감룡만큼의 용만큼은 3개가 나가가지고 그 3개에서 기가 막히게 큰 대혈을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감캐의 용은 대갈룡으로 내려오면서 가지의 줄기를 뻗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풍만한 가지로 홀로 내려가 가지고 혈을 맺는다. 그런데 여기 이거는 대혈이기 때문에 가지를 안 그려놨어요. 팔계룡은 노령산맥이나 백두산맥이나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이나 이런 큰 산맥에서 나오는 것을 팔계룡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24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이곳에서는 살룡과 왕룡과 영룡이 나오는데 이 살룡에서는 무관이 나오지만 간간이 죄를 짓고 지기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살룡이에요. 왕룡에서는 영성이 가늘면서도 아름답기 때문에 용이 왕성해지니까 왕룡. 그렇게 영성을 보고 24룡을 찾는다 하더라.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을 볼 줄 모르면은 24룡을 찾지 못합니다. 24룡을 못 찾으면 64개 하고 64과업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모르면은 그 말이에요. 다음 뒷 이어서 가는 것을 길을 잊어서 헤매기 때문에 못 찾아요. 알아도 어쩌다가 하나 알지 줄줄줄줄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영룡에서는 영룡은 왜 영룡이냐? 이 거감캐의 이 용의 영성이 뒤로 거꾸로 돌아버려요. 거꾸로. 그래서 용이 가다가 그러면 용은 어떻습니까? 24룡의 영룡은 영성이 거꾸로 돌아앉아요.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영성이 거꾸로 돌아서니까 영룡이 나온다 하더라. 그럼 영룡 찾기 쉽죠. 영룡은 그래서 그 감께에서 영룡이 나온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 감께에서는 왕룡과 덕룡과 왕룡과 살룡과
영령이 나오는데 영령은 영성이 이렇게 뒤로 앞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품어주는 것이 영령이다. 그러면 가다가 용은 어떻습니까? 이 영령은 가다가 혀를 맺으려면 획 돌아서 할아버지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를 다시 봐요. 그래야 할아버지를 보고 혀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리 순룡보다는 오리 영룡이 기가 더 강하다. 더 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쩌냐, 박력 있게 해버리고 무엇이든지 지 맘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강하다고 그래요. 이 순령에서는 생각을 자체를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영령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와요? 영령에서 혀를 맺으면은 작으면 불효자가 나오고 친구들하고도 배신자가 나오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배신자가 나옵니다. 또 혈이 크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크면은 역적이 나오고 이렇게 배반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폐가망신을 하는 것이 영령이에요. 그래서 영령은 산령이나 영령이나 광령이나 이런 것은 어느 한계 발복하고 나면 나쁜 행위가 돌아오니까 발복이 다 끝나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명당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장을 안 해요. 그래갖고 다 폐가망신을 당하고 그러죠. 이거 꼭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광룡이나 사룡이나 산룡이나 영룡 같은 데서는 다 발복을 하고 나면은 이장을 해야 된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우리 하나가 혈척 뒤에서 봉우리 하나가 1대거든요. 봉우리가 10개가 절이 마디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10대 발복이죠. 내가 살아서는 못하니까 이 10대 후에 이 묘지를 반드시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하라 라고 유언을 해놓고 가면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감께서 나오는 영령이 하는 행입니다. 8계룡에서 24랑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팔진법에서도 8계룡의 행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제 박진개의 용, 열불박자예요. 박진개의 용은 한쪽은 두툼하고 한쪽은 박약합니다. 얇아요. 얇다 그 말이에요. 두텁다, 얇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박진개의 용은 일어나서 영성이 아주 아름답게 해줬죠. 영성이 아름다우면서도 한쪽이 높아요. 한쪽은 얕으면서도 번번하면서 높게 내려가고 이것을 박룡이라고 그래요. 박진개. 그래서 박진개의 용이 한쪽은 높으면서 한쪽은 높고 낮게 내려가면서 반반하다 가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성도 뚜렷하고 또한 과염 역시 아주 아름답게 맺어졌어요. 이게 일자문성 과엽입니다. 토성체의 일자문성. 토성체가 커버린 것은 일자문성 아니에요. 저 높은 산으로 그냥 토성체가 딱 크게 있으면 이게 일자문성 아닙니다. 이거는 책이 되거나 선인독서 앞에 이제 옥책이라고 하죠. 옥책도 쬐깐해요. 그런데 병풍이 되거나 창고가 되거나 그래요. 크면 용이 이렇게 비록 한쪽이 박약하더라도 영과 송이 뚜렷하고 과엽이 한쪽이 박약하더라도 또한 좌우에서 좌보필이 뚜렷해서 태을과 천을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대혈로 맺는데 이렇게 보면은 옥녀단자혈로 많이 맺습니다. 박진개의 용에서는 옥녀단자의 혈이 많이 맺어진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진개의 용 속에서는 무엇이 들었냐? 상룡이 들었고 진룡이 들었고 태룡이 들었어요. 여기서 각각 3개의 용이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태백산 맥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노령산맥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 산맥에서 나오는 것이 팔계룡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 그러면 결록을 쓰려면 어떻습니까?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일지맥이 어떻게 흘러가 가지고 무슨 혈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결록은 맺어지죠. 상룡과 진룡과 태룡이 있는데 어째서 상룡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진룡이 되고 어떻게 해서 태룡인지를 아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용의 영성을 봅니다. 영성을 보면은 상룡은 박야간 박룡에서 나오는 박야간룡에서 나오는 용의 영성이 가늘면서도 곧아서 굳어 있어요. 가늘면서도 곧아서 굳어 있다. 그러면 맥이 이렇게 곧아요. 영성이 네팔과 팔이 영성입니다. 보내주는 그 팔, 받아들이는 내 팔. 그래 팔자 같지요. 이렇게 이것이 곧아요. 곧아. 영성, 영과 이게 영이고 이거는 송인데요. 이 영과 송이 곧으면서도 가늘기 때문에 용이 손상이 되어요. 왜서 어떻게 손상이 되는가를 아셔야죠. 가늘고 곧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용, 손상할 상자, 용용자 해서 그래서 상룡이라고 그렇습니다. 24령 중에서 상룡에서는 자손들이 어려서 질병이 많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잘 안 낫는 질병,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질병이 많고 심하면은 불구자가 나오고, 그래도 그 나오면서도 대발복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은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진룡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진룡인 줄을 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 24령을 모르면은 다른 거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24령을 그렇게 찾으려고 알기 위해서는 영성을 봐야 된다. 여기서 나가는 용들의 세 가지 용 중에서 영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상룡도 되고 진룡도 되고 무슨 용도 되고 그러죠. 여기에서 진룡은 박약한 용에서 영성이 두터우면서 게을러요. 영성이 두터우면서 게으르다. 영성이 네팔과 팔이라고 그랬죠. 두터우면서 송이 두터우면서 이거는 영도 두터워요. 영도 이게 용 속에 든 것이 용에서 나오는 이게 용입니다. 이게 용을 보내주는 송, 받는 영인데 이렇게 빤뜨대요. 더우면서도 빤뜨대. 이것을 갖다가 게으르다 그래요. 용이 게으르다. 반뜨두고 긴 것을 갖다가 게으르다. 이 영성이 더우면서도 게으르다. 두터우면서도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룡 앞으로만 나가려고 이제 후퇴가 없는 자손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만 가서 생각만 하지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고집이 있으나 흉악한 사람은 안 나와요. 정의로우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룡에서는 호골이 나오고 거부가 나와요. 갈록은 별로입니다. 그래도 갈록이 여러 군데의 사와 물과 용과 가엽과 맥기와 입수와 물과 안산과 사와 7가지가 수구에 있는 한문하고 합쳐져 가지고 큰 인물이 나오냐 적은 인물이 나오냐가 정해집니다. 그거 아세요? 태룡은 그러면 어때서 태룡이냐? 태룡은 영성이 또다시 박약합니다. 그렇잖아도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박약한데 영성도 박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영성 박약은 영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영성이 박약하다. 이 팔자로 들어오는 영성이 박약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허허다, 공허하다. 안으로 살짝 높은 것 같고 여기는 공허하다. 그래서 박약하다. 이것을 박약하다. 이것을 박약하다고 그래요. 박약. 한쪽만 되고 한쪽은 넓으면서
야착해 간 것을 박약하다. 또 한 가지 박약하다 하는 거예요. 흙이 없어요. 푸실푸실하고 돌 섞어지고 이것을 또 나무가 안 자라고 이것을 박약하다. 그래서 산에서는 박약하다 하는 것이 대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박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영성이 박하기 때문에 태령인데, 태령이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태령이라 하는 것은 지기를 받아서 못 보내지를 못한다. 태령 그래요. 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앞으로만 갑니다. 영령은 돌아오지만 그 끝머리에서 돌아오는 것이고, 이 24령은 전부 다 앞으로만 가요. 영령도 뒤에서 헬 맺을 때만 돌아와요. 이게 영령입니다. 영령의 특기. 그래가지고 영성이 또 다시 박약하기 때문에 태령이다. 힘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왜 태령이라고 했는지 저는 의심이에요. 전부 다 영은 앞으로 가는데 물러갈 테거든요. 단 지기가 박약해서 앞으로 가기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옳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의문을 한 번쯤 던져줄 만합니다. 용이 왜 태령, 뒤로 가는 용은 아닌데 왜 태령이냐. 지각이 뒤로 가는 것처럼 뻗어 있기는 해요. 산이 용이 내려가면서, 박약한 용이 내려가면서 지각이, 다른 것은 요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기다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지각이라 하면 그 용에서 나온 가지요. 산줄기 가지 작은 거. 그것을 보고 지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지기가 왕성해서 발복을 하다가도, 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사절묘지로 해서 지기가 다 끝날 때쯤 다치면은 갑자기 예고 없이 망하고, 또 높은 지기에 있다가도 느닷없이 목이 달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직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태령의 행위예요. 이제부터서 진실은 공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행기와 이기 섞어서 해드렸는데, 공부로 들어가 보면 맥기를 찾아서 혀를 찾는 법 굉장히 중요하죠. 맥기 찾아서 혈 써버리면 되죠. 그래 혈 찾으면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해드리면 정신사나우니까 어느 단계에서 끊고 또 끊고 해서 하고 해드려야 싹싹 들어가요. 산에서 혈을 찾으려면 첫째 산에 올라가서 제열할 때는 맥기를 보아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맥기 찾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등산심수구 이거 아니에요. 지리학에 처음에 나오기를 등산심수구,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수구를 보고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맥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곳에다 혀를 맺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용에서부터 알려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용에서부터서, 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8계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4령 그런 식이 아니라, 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가지고 무슨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귀령이요, 어때서 천령이요, 용은 몇 가지가 있고 수십 가지가 있어요. 예를 농령도 있고, 대관령이 있지, 소관령이 있지, 중관령은 알 필요가 없어요. 대관령이 있지, 소관령이 있지, 또 거기에서 농령이 있지. 농령도 세 가지나 있어요. 언덕농자, 농인농령, 또 롱령이 있지, 산기슬 녹자, 또 지령도 있죠. 천태만상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알아야 용은 어떻게 생기고, 용은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고, 어떤 발복은 어떻게 하고, 용이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해를 맺고,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안 뒤에 요것은 해야 되는데, 맥기를 찾아서 혀를 맺는 방법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알았을 때예요. 조산도 알고, 주산도 알고, 현무도 알고, 가엽도 알고, 맥기봉까지 알았을 때예요. 그러면 맥기봉에서부터 이제 맥기를 보거든요.
맥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맥기를 보려면 먼저 양맥인지 음맥인지, 이것은 이제 맥기를 봤어요. 맥기를 찾았어요. 저것이 음맥인지 양맥인지, 그것을 보고 맥기에 살기가 숨어 있는가 안 숨어 있는가. 그러면 맥기에 살기라 하는 것은, 맥기는 가늘수록 좋고 꾸글꾸글 내려올수록 더 좋고 그렇습니다. 가령입니다. 전체 음맥이 아니에요. 가령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배멸로 맺어요. 배멸로 맺으면 항상 모가지로 결인을 하는 대로 넘어댕기는 길이 있죠. 그래서 배멸로 맺었는데 살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살기가, 여기가 바우가 삐쩍삐쩍 이런 데는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펄쩍 튀어나온 덩어리, 또 펄쩍 튀어나온 덩어리, 이런 데가 바위가 있으면은 사맥이기 때문에 죽은 뱀이에요. 죽어서 썩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뱀이다 그 말이에요. 사맥에다 묘을 쓰면 어떻습니까? 집안이 폐가 망신해요. 뭐 어떤 현재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전라도 화순 능주에다가 좋은 열을 잡아준다고 해서 하도 이름이 많이 난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사혈에다가 죽은 뱀의 대가리에다가 혈은 혈이에요. 죽은 뱀의 대가리에다 이 앙상하게 바우가 시들시들했는데, 여러분도 가서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이 출장비 1억을 받고 이거를 잡아주더라고요. 말은 않고 왔죠.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이 맥기가 들어오는데 살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 음인가 양인가 보고, 살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또 다음에는 이 맥기가 제대로 이어졌는가. 이어진다 하는 것은 맥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끊어진 듯 하지만은 다시 이어진, 이것이 끊어진 듯 하면서 이것을 이어졌는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길이 나요. 또 여기가 길이 웬만 자르면 맥을 잘라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나 힘천법이 있어요. 맥기가 깊이 들어왔으면 삼척, 그런 게 내 키 석지를 파도 맥은 안 상해요. 그러나 얇게 들어와요. 한 줄만 파도 맥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끊어진 듯 했으면은 이어졌는가를 보라. 이것이 맥기 보는 방법입니다. 맥기가 혈처와 서로 지기가 통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혈처와 맥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혈처와 통하는 것을 봐라 하면 무엇을 통합니까? 첫째 음양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오행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사방을 품어주는 것이 있는가를 보고. 그러면 음양을 맞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맥기가 음으로 들어오면은 후문원체에서 있어서 양혈로 바꿔지는가 보고 그 말이에요. 그냥 책대로 읽어버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같이 음양이 맞는가 보라 하는 말은 그거예요. 맥기가 음으로 들어왔으면 양혈인가를 보고, 맥기가 양으로 들어왔으면 음혈로 맺었는가를 봐라. 그러면 음양배합이죠. 또 오행으로 봐라 하는 것, 그건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행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들 오행은 귀신같이 아십니다. 맥이 금맥이면 토혈인가를 보고, 또 수혈인가를 보고, 맥이 목혈이면 화혈인가를 보고. 간단하죠. 그럼 상극만 안 하면 되는데, 상극에도 좌우에서 인목, 상수, 영, 기, 구, 첨, 이 6가지가 상생을 해버리면 상극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쓸 경우는 한때 묘지 쓰고 처음에는 초패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부족했을 때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묘지를 쓰고 처음에 실패를 한 뒤에 발복을 한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또 묘지 이 맥기가 들어오는 와가지고 사상은 갖추어졌는가 보아라.
사상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와국을 갖춰졌는가 보고 겸국을 갖춰졌는가 보고 유국을 갖춰졌는가 보고 돌국을 갖춰졌는가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을 갖춰졌으면 정상국인가를 보아라. 예를 들어서 목성체에서 나와가지고 이 맥기가 푹 솟아서 목성체로 일어났으면 목혈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목혈로 떨어지면은 목국인가를 보아라. 금목사토 오행국 아니에요. 와겸리도 사상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토혈로 토국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맥기봉이 토산이고 들어오는 맥이 토혈이면은 또 토혈인가를 보고 이런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사상, 와겸류들 단순하게 와겸류들 사상이 기구만 하면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얼굴이 이뻐요. 벙어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는 한때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도 있고 천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얼굴이랄까 이목구비라고 그러거든요. 와겸류들 사상을 이목구비라고 그래요. 사람의 비교를 하면은 이목구비와 얼굴 갖춘 얼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면 그래요. 이 사람의 얼굴은 갖춰졌어도 속이 비어있는가 깨져 있는가 병신인가 훌륭한가 이것을 보라 하는 것이 사상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또다시 그러면 묘지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제 사상까지 들어갔어요. 맥기 타고 이 맥기를 타고 사상은 국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혈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디 가서 맺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국에서는 뚱뚱하게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그런 게 뚱뚱하다는 게 이렇게 뚱뚱한 것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와국은 이렇게 생겼죠. 이 가운데서 살짝 그 가운데가 부풀어 오른 곳 예를 들면 쟁반에다가 얇은 접시 하나 엎어놓은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혈을 맺는다 그 말이죠. 참 좋죠. 이것이 혈을 쓰는 맥기 따라가서 혈을 쓰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국에서는 다리를 걸쳤는가 보아라. 겸국은 이렇게 뻗었죠. 이게 다리예요. 얘가 혈이면은 다리면은 다리를 이렇게 걸치라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걸쳤는가 봐라. 이 다리의 끝이 반듯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반듯이 뻗었어도 이렇게 안으로 굽어졌는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보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유국에서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반반하게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묘지를 쓰고 유국은 이렇게 호박 절반 깎아가지고 길쭉한 호박 절반 딱 잘라가지고 참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외를 절반 딱 잘라가지고 엎어놓은 것이 유국이에요. 그 유국에서는 덩어리가 이렇게 둥근 곳이 덩어리가 좀 반반한 곳을 찾아가서 묘지를 써라. 그러면 유국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유국 뺨에 얼굴 뺨에 선익이 달려. 이 선익이 있는가를 봐라. 그래야 유국에서는 선익이 있어야 지기를 밀어주고 받쳐주고 발복을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돌국에서는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묘지를 쓴다. 희한하죠? 돌국에서는 그래서 개구가 되었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개구 10개자 2구자. 돌국은 반반하니까 쟁반을 반반한 대로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움푹 들어간 대로 가서 묘지를 써라 그랬죠. 그러나 움푹 들어가 버린 거지. 약간 가운데 중앙으로 가가지고 살짝 보인 듯만 듯해요. 살짝 들어간 곳에다가 묘지를 써라. 그러면 그것에서 개구를 해서 물을 빼준다. 깊어버리면 물들어버려요. 그건 가열입니다. 이것이 음양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맥기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말 것, 또 살기를 달지 말 것, 음맥인지 양맥인지 알아야 될 것.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12가지의 맥기가 입수하는 법이 있어요. 비령 입수니, 잠령 입수니, 해령 입수니 이런 것들이 이제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맥기의 흐름이 더 정확해져요. 맥기가 두터우면은 묘지를 쓸 때 한길, 꼭 한지를 팔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기가 두텁고 깊이 오면은 그런데 맥기 파는 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책에서 깊게 얕게 하지 말고 생각지 말고 깊게 있는 것은 그냥 파요. 파면은 혈토가 틀린 흙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요. 한 뼘이나 파고 멈춥니다. 이것이 맥기 찾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맥기가 산에서 얕게 들어오거든. 맥기가 나타나서 들어오는 것을 얕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얕게 들어오거든. 한 자, 두 자만 팔아. 30cm에서 60cm까지만 팔아. 더 파지 마라. 더 파면 혈토가 위로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되고, 산상에서 묘지를 쓸 때는 깊이 파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안 해요. 야지에서 묘지를 쓸 때는 약간 얇게 판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말에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에 가서 깊이 파라 하더라. 혈토가 나오도 깊이 파버리면 되겠습니까? 파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파보면서 좋은 흙이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지사가 할 일이에요. 상중이라도 좌우가 헌황하게 트였으면은 묘지를 쓸 때 보토를 나오죠. 보토를 해가지고 묘지를 쓴다. 산중에서 좌우가 허하다. 여기가 혈이 맺었다고 가정을 해요. 좌우가 허하죠. 이것을 말해요. 용이 이렇게 기룡입니다. 기룡. 그러면 여기서 혈을 맺어요. 좌우에 보호하는 것이 허해요. 멀리 있었거나 약간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파지 말고 살짝 잔디만 걷어내고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가 묘지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묘지가 맥기가 은은하게 내려왔어도 객토를 해서 묘지를 쓴다.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묘지를 쓴다. 예를 들어서 습한 기운이 있는데 가운데서 쑥 올라와서 혈을 맺었어요. 넓은 곳에서, 야지에서. 그러면 그거 파고 묘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관을 묶고 그대로 위에다 묶고 묘지를 씁니다. 이것이 묘지 쓰는 방법이에요. 또 원기가 이리 올라가서 숲속에 우물이 있으면 묘지를 쓸 때 석탄이 나와도 좋다. 그 참 희한한 말이죠. 이거 원령적한 말이에요. 원기가 뭐냐? 맥기가 이로 솟습니다. 맥기가 이로 솟아가지고 소나무 숲이 많이 있어요. 숲속에, 그 속에가 혈이 맺어졌는데 땅을 파니까 처음에는 까만 흙이 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좀 더 깊이 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만 갖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사가 흙이 아주 빌어먹게 생긴 흙이 나온다고 그 자리를 혈 아니오고 버리지 말고 더 깊이 파서 혈터 나오도록 파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은 지사가 할 일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더 깊이 파면은 좋은 혈토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혈처에서는.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쓸 때는 탄법이 어렵고 토법이 어렵지만은 탄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혈이 있으면 이 속으로 목구멍까지 여기다가 쏙 들어가서 묘지를 쓰는 것이 탄법이에요. 토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저 혼자 여기 끝머리 가서 맺는 혈이 토법이에요. 탄법은 와혈이 많고 토법에서는 도혈이 많습니다. 이것 찾는 것도 여기 맺는 거 여기 맺는 혈이 찾는 것도 어렵지만은 혈을 찾기가 어렵지만은 그 말이에요. 무엇이 더 어렵냐? 기혈하고 경혈하고 계혈하고 섬혈은 찾기가 더욱더 어렵더라. 비록 찾았어도 기경 계 섬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묘지 쓰는 방법에 달려서 살기를 붙이고 덜고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묘지 쓰기는 더더욱 어렵더라. 여기 반드시 아무리 많이 아는
분들이라도 이거는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더 관찰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해서 기경계 섬열에다 쓰는 묘지는 한 번, 한두 번 보고 들어가고는 묘지 못 씁니다. 기경계 섬열에서는 최소한도 10여 번은 들어가서 찾고 또 찾고 살기가 어디에 붙였는가를 바로 옆에도 붙었을 수가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찾고 또 찾아갖고 다행인 것은요. 이 반드시 살기를 기경계 섬열에서는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행에도 안 맞아요. 이기에 안 맞죠. 행기에 안 맞아요. 그 말은 뭐냐. 음양오행에도 안 맞지. 청명배교도 없이 맺고 특별한 것이 없이 맺어요. 그러니까 혈라 아니다. 산등생에서 맺고 한쪽으로 돌아가 탁 맺고 바람 타는 상에서도 맺고 하는 것이 기경계 섬열이에요. 한쪽으로 탁 들어가서 없는 듯이 숨어서 맺고 이게 섬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어렵더라 하는 것은 더 잘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야 책만 보고 줄줄줄은 큰일 납니다. 토혈과 탄혈도 힘들지만은 기경계 섬열은 더욱더 어렵더라. 그 말은 탄혈은 쏙 들어가서 깊이 묻힌 곳에다가 몇 쓰는 거, 폭 나가지고 홀로 있는 도련에다 몇 쓰는 것도, 그것도 힘들지만은, 이거 찾기도 힘들지만은, 기경계 섬열은 살기를 달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찾아라는 그 말입니다. 산에서 묘지를 때 물길을 조심해야 하고, 산상에서는 바람을 조심하고, 땅 밑으로 야지로 가서는 물을 조심해라. 묘지를 쓸 때 혈처를 지나가지고 깊이 파면은 오히려 물이 들고, 또 묘지를 쓸 때 혈토가 밑에가 있는데 혈토까지 안 가고 얕게 파고 묘지를 쓰면 오히려 불이 들어서 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기가 느리게 오면은 느리게 온다. 몇 기가 느리게 온다 하는 것은 몇 기가 반반하게 와요. 몇 기가 이렇게 반반하게 온다는 것을 느리게 온다 그래요. 몇 기가 느리게 왔을 때에는 바짝 여기다 붙여서 묘지를 쓰고 몇 기 끝에다 바로 붙여서 묘지를 씁니다. 이게 묘지 쓰는 방법이에요. 그 반대로 몇 기가 급하게 들어오면은 늦은 곳에서 묘지를 쓰고 몇 기가 급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반반한 것을 여기다 바닥 붙여서 쓰면 몇 기 직장살이 걸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가지고 반반한 곳으로 가서 묘지를 쓴다. 묘지를 쓰려고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월하고 훈각이에요. 더 이제 많은데 혈처의 주위에서 불과 10m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하고 월하고 훈원하고 기하고 영하고 구하고 첨하고 상수하고 인목하고 하수하고 선익하고 계구하고 다 알아야 돼요. 산에 가서 봐야 알기 때문에 절대 설명으로서는 이런 것을 몇 가지는 설명해가도 알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한 10여 가지는 설명해갖고는 말이 왜 그러면 가서 봐도 이것이 기다고 알려주어도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13가지가 있는데 한 10가지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림만 보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요. 묘지 가보세요. 무심코 가면은 월안하고 뺑 돌아서 월안밖에 없어요. 그건 묘지지 아닙니까? 묘도고 말해갖고 어떻게 찾습니까? 절대 못 찾습니다. 그거는 현장답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입수 같은 거는 이제 그려놓고 찾고 다 찾으니까요. 태극하고 기하고 영하고 구하고 첨하고 상수하고 인목하고 훈원하고 계구하고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인연이 단다 가면은 산 불과 3번만 가면 압니다. 좋은 그것도 아무데나 가면 모르죠. 좋은 선산 3군데만 가면은 눈에 떠질 거예요. 그러기 가서 설명드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것은 찾지 못한다는 건 내가 장담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